여러분은 그동안 속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성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들어왔습니다. 크기가 줄고 기능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은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 박사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오며 수많은 남성들이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때로는 음경 길이까지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만약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길고 단단하며 더 젊어 보이는 남성성을 되찾는 열쇠가 수술도 아니고 약도 아니며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단지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나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밀은 단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크기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3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인데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몸이 잊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성장 반응을 다시 깨워줍니다. 곧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건강 정보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개를 남기시고 어떤 점을 더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수년 동안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같은 질문을 꺼냅니다. 선생님, 그 아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크기와 자신감, 강인함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몸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골반 정지 증후군, 펠빅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민수 씨 68세, 은퇴한 목수였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목소리는 작고 눈은 저를 피하듯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병도 아니고 영구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골반 정지 증후군이었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류가 줄고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며 성기능 배뇨 조절, 그리고 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이 점점 수축하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이죠.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바로 골반 적은 운동,
pelvic floor muscle training, PFMT,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대부분 여성에게만 필요한 운동이라 생각하시지만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혈류 개선, 발기 강도, 감각 향상, 그리고 크기 회복까지 가능해집니다. 저는 수백 명의 60대, 70대, 80대 남성들에게 이 운동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서 따라하기 1. 소변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그 근육,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2. 그 근육을 5초간 부드럽고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3. 그 후 풀어줍니다. 4. 하루에 최고니 5회 23세트 반복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2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골반에 혈류를 다시 활성화하여 위축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둘째, 음경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더 단단하고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민수 씨는 이 운동을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50분씩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활기찬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 2cm 가까운 길이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25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활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법, 확장하는 법, 반응하는 법을요. 우리는 그저 기억을 다시 꺼내면 됩니다. 이제 다음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음경 길이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일반 건강책제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진료하며 이 숨겨진 구조물이 음경 길이 손실과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현수수한대, 서스펜서리 리가먼트, 서스펜서리 리가먼트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설명을 들은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해군 출신 은퇴자였던 기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크기의 일부가 그냥 몸속에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현수인대는 음경을 치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음경을 몸 안쪽에 묶어두는 고정줄 같은 역할을 하죠. 놀랍게도 음경의 길이 중 최대 3cm 정도가 몸 안쪽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이 줄거나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지속되면 이 인대가 점점 뻣뻣해지고 짧아집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길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석 씨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도 먹어봤고 비싼 기구도 써봤고 심지어는 민간요법도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수술 없이도요. 인대를 풀어주는 안전한 방법 비결은 바로 매일 일정하게 손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거나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함 인내 그리고 정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햄스트링이 뻣뻣할 때 매일 조금씩 늘려주면 유연해지죠. 현수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따뜻한 수건이나 목욕으로 부위를 먼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스트레칭 음경이 이완된 상태에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3. 유지 약 30초 정도 유지 그 후 천천히 풀고 휴식. 4. 반복 하루에 몇 번씩 매일 꾸준히 몇 주 몇 달 동안 반복하다 보면 조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것은 다시 몸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과 자존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석 씨는 8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조그만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치로, 즉 약 1.6cm의 길이 증가를 스스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2번이나 재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회복입니다. 몸이 더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부수적인 효과까지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길이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수인대가 유연해지면 발기 각도도 개선됩니다.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던 힘이 줄어들면서 더 자연스럽고 바깥쪽을 향한 발기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와 인대, 유연성 외에도 몸 전체의 반응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 먹고 어떻게 자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도 스트레칭도 아닌 이 생활 습관이 당신의 남성 호르몬과 회복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밀 3. 자연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식사와 수면의 타이밍. 저는 한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상훈 씨 66세. 이혼 후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연애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남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딱히 피곤한 건 아닌데 활력이 없고 아침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온몸이 조금씩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그의 말은 참 가슴 아프지만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일하며 살아온 남성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활력과 정체성을 조용히 잃어가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리 무기력해졌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이 내면의 불꽃 자신감과
생기를 주던 그 남성적 에너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문제 그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테스토스테론은 무조건 줄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3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줄어든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간과되기 쉬운 두 가지 요소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1. 언제 먹느냐, 식사 시간. 어떻게 자느냐, 수면의 질. 첫째, 식사 시간 조절. 몸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저는 수년간 남성 호르몬과 식사 시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방법입니다. 핵심은 하루 중 10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훈 씨의 경우 아침은 오전 8시쯤 시작하고 저녁은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늦은 야식이나 밤중에 먹는 습관은 없앴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아래쪽이 더 살아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혈류조직 탄력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음경조직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시간 조절은 인슐린과 코르티솔의 균형을 맞추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깊은 수면. 최고의 천연 호르몬 보충제. 만약 제가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수면 활약입니다.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밤새 56시간만 자거나 자주 깨게 되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상훈 씨는 평균 5시간 반 정도 자고 있었고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금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 2주 후 그는 7시간 가까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침 밝기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호르몬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가 회복의 토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식사 시간, 수면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회복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단지 에너지나 크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몸과 연결되는 감각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훈 씨는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무보조 상태에서 20% 상승했고 그의 눈빛은 더 또렷했고 걸음은 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자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늙은 내가 아니라 나다운 내가 된 기분입니다. 다음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아주 단순한 도구, 온열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구는 수축된 조직을 깨우고 잃어버린 감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겨울 저는 덴버에서 열린 남성 건강 세미나에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74세의 철민 씨, 울 블레이저를 입고 차분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스트레칭도 했고, 운동도 했고, 수면도 조절했어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단단하게 막힌 느낌이에요. 감각도 둔하고 거기 있는데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도 자주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철민 씨, 이번엔 옹기막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그냥 따뜻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깨우는 제가 말하는 열은 사우나나 등찜질용 전기 패드가 아닙니다. 몸에서 수년간 잊혀져 있던 조직, 특히 남성으로서의 감각과 기능이 자리 잡은 그 부위에 직접 온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모릅니다. 음경 조직 역시 근육 혈관 힘줄처럼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활동이 줄고 내부천도 낮아지면서 이 부위는 점점 딱딱하고 뻣뻣하고 움츠러든 상태가 됩니다. 겨울에 손이 얼고 굳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조직이 얼어붙으면 감각도 사라집니다. 자극이 오랫동안 없고 온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조직은 수축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남성분들이 말하는 작아진 느낌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차가운 근육을 워밍업하듯 이 조직도 다시 따뜻하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회복 루틴, Thermal Recovery Ritual. 저는 철민 씨에게 아주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열회복 루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 뜨겁지 않게에 적십니다. 기저부와 음경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3, 5, 10분간 가만히 둡니다. 4. 이때 열은 단순히 표피가 아닌 깊은 조직 속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철민 씨는 매일 밤 이를 양치 후 화장실에서 조용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얼마나 감각을 잃고 살았는지 다시 느껴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따뜻함 플러스 스트레칭 요가, 회복의 핵심. 온열요법은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혈류를 유도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조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회복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까지 함께하면 더 큰 반응성, 더 나은 탄력, 그리고 때로는 길이 회복까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은 이완 상태와 발기 상태 모두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걸 더한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조직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건 철민 씨의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부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내 몸 일부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치유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기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나이엔 그럴 수 있다며 스스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단지 다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전성에 대해 걱정되신다면 온열요법은 부드럽고 뜨겁지 않으며 통증이나 자극이 없다면 매우 안전하고 오히려 회복적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많은 분들이 배뇨 조절 능력 개선, 감각 회복, 자세, 안정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경험하셨습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반이 깨어나면 몸 전체의 반응도 따라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숨겨진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리는 습관들, 지금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걸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몰래 억누르던 것들을 없앨 때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준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철 씨 70세. 은퇴한 소방관이자 모든 방법을 시도해본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했고, 스트레칭도 하고, 식단도 바꿨고, 수면 습관도 개선했으며 매일 밤 온열요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전이 느리다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키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뭘 놓친 걸까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클라이너에 앉아있는 시간. 어느새 늘어난 위스키 2잔. 10년째 바꾸지 않은 약. 아픈 아내를 간병하며 쌓인 스트레스. 이건 병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매일의 작은 누적된 방해 요소들입니다. 1. 장시간 앉아있기. 혈류를 조용히 차단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음신경이 압박되고 골반 혈류가 줄어들며 조직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음경 조직은 서서히 위축됩니다. 어떤 환자들은 단지 하루에 몇 번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크기와 강직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조언 3점 6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좌골 압박을 줄이는 쿠션 사용, 짧은 산책 습관 들이기. 2. 술. 남성 호르몬의 침묵살인자, 술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남성에게 알코올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억제, 혈관 수축, 조직 탈수. 병철 씨는 위스키를 매일 밤 2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를 주 3회 1잔 이하로 줄인 뒤 2주 만에 아침 발기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조언. 알코올 섭취 주 3회 이하, 1잔 이내로. 제한. 숙면과 호르몬 균형 고려. 3. 오래된 약물. 당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병철 씨는 혈압 조절용 베타 차단제, 불안 완화용 SSRI 계열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런 약물은 성기능을 둔화시키고 혈류를 줄이며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주치의와
협력하여 성 건강에 덜 영향을 주는 대체약을 검토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 가벼워진 자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언, 복용 중인 약을 정기적으로 리뷰, 주치의와 성건강 관련 부작용 상담, 다 만성 스트레스, 조용한 내부적, 특히 나이든 남성은 감정을 말하지 않고 참고 버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혈류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병철 씨에게 쉬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폰 없이 차 마시기, 하루 한 번 산책하기, 주 2, 3회 일기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며 처음엔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방해자들을 제거하면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들이 병철 씨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혈류가 살아나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눈에 보이는 길이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맡고 있었단 걸 알았어요. 그는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 남성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르게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 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조용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삶의 마지막 구간에서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실망감,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낯선 모습, 예전의 나와는 달라진 감정과 감각,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다시 자신을 되찾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분들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괜찮은 척 해보려 했던 분, 어차피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려 했던 분, 이런 문제를 부끄럽게 여겼던 분.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을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명의 남성들이 먼저 경험한 실질적인 회복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비밀 1. 골반 적은 운동으로 조용히 닫혀있던 혈류를 다시 열고. 비밀 2. 음경 내부에 숨어있는 길이를 현수인대 스트레칭으로 되살리고. 비밀 3. 식사. 시간과 수면 습관을 통해 자연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고. 비밀 4. 따뜻한 수건 하나로 조직을 다시 유연하고 살아있게 만들며. 비밀 5. 조용히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던 습관과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단지 크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남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 내면의 확신을 다시 되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철민 씨를 떠올립니다. 감각이 돌아왔다고 말하며 눈가에 미소를 머금던 그의 모습. 기석 씨가 영은 7호라고 적힌 쪽지를 조용히 건네던 순간, 상훈 씨가 다시 남자가 된 느낌tom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병철 씨가 자신을 가로막던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고 이제야 내가 나를 되찾았다 고 말한 진료실의 고요함. 이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속에 있던 조용하지만 분명한 남성의 에너지, 그 힘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든, 얼마나 자신을 잃었다고 느끼든 당신의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조용해졌던 감각, 다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서 당당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몸과 내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한 번의 스트레칭, 한 번의 산책, 푹 자는 하루. 앉지 않고 일어서는 결심.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1초.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멘텀, 즉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쌓이면 단순히 크기 변화만이 아니라 존재감, 에너지 평온함까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남성성을 되찾는 진짜 의미입니다.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